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최근에 교육에 대한 영상에서 댓글로 티처스의 쌍둥이 자매 나온 영상을 봤냐? 그걸 보고 나니 이렇게 계속 사교육을 안 시키고 또 지방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방금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눈물을 좀 닦았습니다. 울었어. 그 어머니가 애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랬는데 자, 일단 제가 약간 찬물을 좀 끼얹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내 아이가 저 아이들처럼 사교육 경쟁하고 자극받는 또 공부 양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나인 것 같아서 정말 저렇게 저 엄마처럼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은. 지금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뭐 초등학생인데 지금 이제 사교육을 안 시키고 또 나는 지방에 살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서울에 살더라도 어쨌든 사교육을 안 시키고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저 엄마처럼 내가 저렇게 눈물을 흘릴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자, 제가 좀 찬물을 확 끼얹는 느낌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그 쌍둥이 자매가 사교육을 못 받은 게 아쉬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쌍둥이 자매들은 사교육을 받았었으면 아마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어머, 캐다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배신이에요, 반전이에요. 사교육 안 하고 충분히 중등까지 공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쌍둥이 자매는 머리가 좋잖아요. 자, 또 여기서 캐다맘님 성장 마인드셋 어디 갔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성장 마인드셋 맞아요. 좋아요. 저희 아이들, 그 아이들처럼 타고난 머리가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굉장히 응원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아마 어떤 영상에서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사교육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은 상위 10%, 하위 10%. 얘네들은 사교육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하면 좋아요. 효과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애매한 이 80% 애들 또는 90%. 얘네들은 솔직히 사교육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매한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았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도 많고,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를 스스로 찾질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쌍둥이 자매는 의욕이 있잖아요. 물론 공부량이 너무 적었어. 그거는 몰라서 그랬다고 해. 근데 제 생각이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캐리스 보면은 욕심이 많잖아요. 되게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도 애예요, 애. 그러니까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도 왜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승진을 진짜 해야지 이런 욕심은 많아. 막 야망이 막,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자기 개발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승진을 위한 공부나 뭐 이런 업무를 좀 더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를 실제로 안 하면서 욕심만 부리시는 어른들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아이잖아요, 아이. 우리 캐리스 당연히 아이죠.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은 많은데 그걸 위한 노력은 누구나 다 그리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다라고 말은 해요. 그렇지만 당장 노는 게 당연히 더 재밌어. 더 쉬워요, 쉬워.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냥 마냥 놔두면은 우리 캐리스도 그 쌍둥이 자매처럼 공부량이 엄청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사교육 없이도 중등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절대 방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예전에 자녀 교육에 3년 동안 올인을 했다고 했었고, 지금은 제가 약간 자기 개발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녀 교육에 관심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합니다. 지금 우리 캐리스가 매일매일 뭐 하고 있는지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겨울방학에 우리 캐리스가 지금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다 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중인 것도 있어요. 지금 2월, 이제 막 2월 첫 주거든요.
자, 일단 이제 12가지예요. 첫 번째 성경 읽기, 그리고 두 번째 EBS 순마 2학년 2학기 보기. 이건 뭐냐면 2학년 2학기 거를 순마랑 일품 센을 다 했어요. 심지어 2번씩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구멍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냥 약간 흘려듣듯이 강의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EBS 순마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복습으로 보는데 아마 이거는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학 순마 3학년 1학기, 2학기까지 한번 다 보기. 이건 지금 3학년 1학기 거를 지금 거의 다 해가요. 네 번째, 어휘가 독해다 외우기. 이거는 1월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다 못해서 지금 좀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삼국지 4권을 다 읽기. 이것도 읽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영단어. 워드마스터 고등 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외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영어 독해, 메가스터디 지금 도서관 들고 가서 없는데 근데 독해 문제집은 딱히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든 괜찮아요. 그냥 우리 캐리스는 메가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는 문법. 이거는 그냥 제가 넥서스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출간하고 해서 감사히 받았어요. 이거 그냥 하고 있는데 되게 책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캐리스도 되게 좋대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는 문법 성문 예전에 한번 다 봤잖아요. 아마 2번 봤을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10번째 구몬 수학이랑 한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번째는 집중 듣기랑 영어 책 읽기를 하루에 1시간만 하자. 그래서 요걸 하고 있고, 그리고 12번째가 과학 1학년 거 복습 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탑 1학년 걸로. 자, 방금 쭉 얘기를 했잖아요. 공부량 적나요? 많죠? 우리 캐리스 이렇게 매일매일 계획장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늘 이제 약간 고3 모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만큼 하는 게요. 반은 캐리스가 원하는 것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얘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요. 단어 검사라든지 뭐 문제집 푸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채점을 해준다거나 단어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건 제가 전혀 안 해요. 그냥 혼자 해요. 근데 한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해요. 그리고 보여줘요. 그래서 다 하면은, 그러니까 문제집 한 건 다 하면은 뭐 4,000원인가? 남편이 용돈을 줘요. 그거 그냥 책거리처럼 잘했다. 그냥 그 정도.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이 정도 얼만큼 하고 있는지 늘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답률이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집이 얘 수준이 지금 맞고 얘가 지금 이거를 또 혼자 하고 있는 게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영상 보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사교육을 안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치동이나 이런 분위기가 아닌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하신다면은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토니 로빈스 확실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엄마가 확실히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책류가 그리고 사교육 안 시키고 노출 영어 그리고 혼자 홍공으로 엄마표 수학 이렇게 초등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으려면요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솔직히 해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3년 동안 자녀 교육만 그렇게 막 공부를 했던 건 재밌어서 그랬죠. 네, 재밌어요. 할만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돈 공부하고 있잖아요, 꾸동공에서. 근데 그거 하면서 느끼는 게 그 이제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들 그러니까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은 다 이 주식이 좋다더라. 지금 여기 집값이 오를 거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카더라 통신 듣고 대충 그냥 따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냐?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은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면에서 약간 귀찮아서 학원에 그냥 맡기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학원에 맡겨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맡겨야 돼요. 홍공을 하든 학원을 보내든 어차피 엄마가 알고 현재 내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고 재밌게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힘든지 안 힘든지 이런 거를 엄마가 어차피 알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엄마가 공부도 하고 그리고 애가 제대로 하는지 확인도 해야 되면 왜 굳이 사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초등학교 때.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진짜 뛰어나요. 이 쌍둥이의 뭐 영재급 뭐 그런 얘기 했죠. 경시대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이 정도로 뛰어난 애면요. 그거 사실 다 티나요. 그 예전에 제가 이 영상에서 검사하라고 했잖아요. 영재 검사. 많아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해서 만약에 아이가 영재성이 있어요. 그런 아이는 솔직히 사교육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밀어주시면 또 좋아요. 근데 그럴 환경이 안 돼. 내가 그럴 상황이 안 된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이유로.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아니, 제 말은 그 영상에서 약간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아, 저 엄마는 저렇게 똑똑한 애들을 왜 안 시켜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시키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욕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엄마가 계속 죄책감 느끼면서 울고 이랬잖아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 그 김미경 님이 그랬어요. 워킹맘들 왜 미안해 하냐고. 당당하게 일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엄마가 워킹맘인 아이는 그냥 걔 팔자다. 당당하게. 왜냐하면 엄마가 미안해하는 것 자체가 애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정말로 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못 시키는 거면 그걸로 미안해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안할 수 있어. 근데 사실 다 해줘도 미안한 게 엄마야.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거. 진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애한테 정말 정말 잘해주거든요. 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미안하대. 미안해 죽어 아주.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엄마들이 다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자 돌아가서 내가 예를 들어 형편이 어려워서 사교육을 못 시킨다든가 또는 내가 지방에 살아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니 진짜 어떻게 모든 사람들 다 대치동에 거기 그 비싼 데 가서 살면서 그 비싼 학원비를 다 대고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아,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는 거지.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교육을 안 시키는 이유가 예전에 솔직히 말하면은 예전에는 시킬 형편이 조금 못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뭐 돈에 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집하고 이런 빚을 다 갚느라고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완전 짠돌이 짠순이를 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사교육을 안 시켜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아이에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저희가 빚을 갚지 않고 남들 다 하는 사교육을 다 시키느라고 애가 2명이죠. 더블로 그걸 다 아니 첫째만 시킬 수 있어요? 둘째도 시켜야지? 그렇게 다 해서 결국은 지금도 빚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계속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과연 그렇게 했으면 미안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미안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빚을 지고 이런 상황에서 애를 다 했는데 지금 성적이 예를 들어 되게 좋지가 않아. 그러면 화 안 날까요?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할게요. 저처럼 사교육을 안 시키고 또는 못 시킨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어. 저 쌍둥이 자매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애들은 근데 쟤네들만큼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영재검사 이런 걸 했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 그냥 평범해. 이런 아이들이라면은 자, 2가지가 문제였잖아요. 첫 번째가 공부 양이 너무 적었어요. 그 애들은. 공부 양을 시키면 돼요. 공부 양이 이만큼 해야 된다는 기본값을 정해주시면 돼요. 뭐뭐뭐 해야 되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 뭐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번째, 경쟁 환경이 없다. 이게 이제 아쉬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솔직히 이래요. 그 친구들이 이제 막 그 모의고사 이런 거 보고 충격받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 충격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겨울방학이 되어서야 하냐고. 저는 사실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전교 1등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냥 놔뒀나? 저는 근데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우리 애가 1학년인데 지금 이제 전교 1등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은 저 같으면 모의고사 벌써 봤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은 충격을 받고 그리고 스터디 코드나 뭐 여러 가지 되게 입시 정보가 유튜브에 얼마나 많고 책도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그냥 보면 돼요. 보고 아이에게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욕심 많은 애는 하려고 한다고 우리 캐리스처럼. 이런 게 좋대더라면 얘는 그냥 해요. 티처스한 3편을 보더니 방금 말씀드린 그 계획 있죠. 거기다 플러스로 뭘 또 더 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하겠다고. 자기 뭐 잠을 더 줄이겠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티처스에서 나온 그 쌍둥이 자매 좋은 점 생각해보세요. 첫째, 애들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둘째, 얘네 멍하지 않잖아요. 그거 알아요? 동태눈. 사교육에 찌들린 애들 동태눈이거든요.
의욕이 없어. 무의욕. 근데 얘네들 의욕이 있잖아요. 아니 이게 얼마나 이쁘고 그리고 너무너무 희망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조정식 선생님이 자기도 이제 사교육 없었고 엄마가 전혀 신경을 안 썼고 그렇게 방치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잘했다. 근데 조정식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 조정식 선생님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으신 거야. 이게 두 개가 다 되니까 이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래요. 책 육아를 기본으로 하시고 얘가 만약에 머리가 되게 뛰어나요. 그리고 내가 사교육을 해줄 형편이 돼요. 그러면 시키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책 육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시고 엄마표를 뭐 국영수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머리가 엄청 뛰어난 게 아니에요. 또는 너무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일단 주도성, 자발성이 된다고요.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아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나중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본은 되잖아. 책 육아로 문해력 올렸지? 엄마표 수학으로 기본 수학 했지? 그리고 노출 영어로 영어 편안하지? 그런 상태에서 중학교를 가면은 자, 그때는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엄마가 실컷 볼 수 있어요. 진짜 유튜브 영상 얼마나 많아요. 그거 그냥 보세요. 저는 스터디 코드를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티처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냥 편안하게 드라마 보듯이 보세요. 그리고 약간 필기 좀 하세요. 그리고 애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이런 방법이 있다라 얘기를 하고 애가 또 그거를 듣고서 나도 그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기본적으로 엄마를 좀 존경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좋아하는, 존경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도 있으면서 뭐랄까 아이가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요 엄마를 좀 이렇게 판단 평가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눈에 엄마가 좀 뭔가 다른 내 친구들 엄마들보다 뭔가 좀 더 열심히 사는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해내고 있다라고 그 느낌이 있으면은 그러면 좀 더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제가 사실 막 카리스마가 있거나 되게 무서운 그런 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을 되게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자기개발 열심히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면은 어머니들은 자기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책 육아 하던 거 하시고 그리고 아이의 지금 현 상황 이런 거 알고 싶다. 전국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잠수내 테스트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잠수내 테스트가 솔직히 너무 어렵긴 해요. 특히 수학이. 근데 그걸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우물안 개구리가 안 되기 좋거든요. 중학교 시험이 워낙 쉽고 막 이런 곳이면은 한번 잠수내 테스트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 생각에 거기서 왜 사교육 없이 서울대 갈 수 있냐 질문을 했잖아요. 그 쌍둥이 언니가. 그 질문에 이제 대답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공부하기 좋은 환경? 엄마가 만들면 되죠. 집에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제 생각에 책 육아하는 집은 공부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막 책 읽고 있고 책이 막 가득 있고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은 그냥 공부하기 좋은 환경 맞아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선생님. 인강 보시면 돼요, 인강. 자,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친구. 이거는 얘가 하기 나름이에요. 자,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에게 붙어요. 내 아이가 좋은 친구 되면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 엄마가 정말 좋은 친구가 먼저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 예전에 캐리스 5학년 때부터 미라클 모닝 같이 했잖아요.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나쁜 친구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런 친구도 사귀고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막 사귀다 보면은 여러 친구들을 사귀면서 얘도 이제 뭔가 이렇게 알더라고요.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그런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 도움을 이렇게 받는 그 친구 있잖아요. 받으면은 내가 어떤 기분인지 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 하나 보시고 그 영상 보시고 막 또 고민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면 좋죠. 학생인데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게 얘의 본분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얘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 목숨 걸지도 마시고 네, 힘내십시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